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2022년 전규원의 행복한 라디오 첫 방송. 저는 DJ 전규원입니다. 숫자가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마음도 달라지니 참 이상하지요. 올해 행복한 라디오는 어떤 걸 해볼까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2022년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지요. 그러다 보니 올 한 해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들도 생각해 보게 되고 도전할 일들도 만들어 보게 됩니다. 저는 내가 만난 세상 코너를 위해 인터뷰하고 싶은 분들의 목록을 이미 만들어 놓았답니다. 청라버스 기사님도 인터뷰하고 싶고, 카페 사장님, 아파트 관리인, 오페라 하우스 관계자, 지체장애인 협회 등 다양한 단체와 공간, 사람을 만날 예정인데요. 그중 가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은 저희 동네에 있는 BMW 미니 쿠페 수리점입니다. 저는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고 관심도 많아서요. 예전에 몇 번 자동차 대리점이나 전시장 인터뷰 요청을 하였지만 매번 거절을 당했답니다. 제가 좋아하고 인터뷰를 너무 하고 싶었던 곳이라 거절을 당하면 다른 어느 곳에 거절보다 많이 속상하고 의기소침해지는데요. 그래도 올해 한번 더 시도해 보려고요. 멋진 자동차 있는 공간에서 인터뷰 한다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요. 저의 바람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저처럼 재도전하는 목표는 있으신가요? 사실 제 도전은 겁나고 두려운 일인데요. 그래도 용기를 많이 내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첫 곡 들려드릴게요. 저는 이 노래만 들으면 푸른 하늘이 생각나고 왠지 자유로워지는데요. 원곡 가수는 변진섭이지만 오늘은 좀 더 파워풀하고 자유로운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윤도현, 하현우, 이홍기가 같이 부릅니다. 새들처럼. 열린 공간 속을 가르며 달려가.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MHz SCN 성서 공동체 FM을 듣고 계십니다. 성서에 사는 분들은 라디오 주파수 FM 89.1MHz를 맞추시면 되고요. 성서가 아닌 곳에서는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www.scmfm.or.kr로 접속하시거나 팟빵에서 성서 공동체 FM을 검색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실시간 생방송과 다시 듣기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서 공동체 FM은 평범한 사람들이 방송하는 라디오입니다. 누구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또 참여도 가능합니다. 나도 라디오 방송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국으로 연락 주세요.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53-585-126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사랑 고백을 거절당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어? 사랑이 무슨 죄야? 하지만 상대가 당신의 마음을 여러 번 거부했다면 당신의 행동은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범죄가 되기 전에 멈추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전규원의 행복생각 2021년 11월부터 행복생각에서는 대구 청년봉사단체 라온에서 제작한 라디오 드라마 평범한 하루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평범한 하루는 20대 시각장애인 친구가 겪는 일상의 소재로 만든 라디오 드라마입니다. 20대 시각장애인 친구들이 기획과 녹음에 직접 참여했다고 해요. 오늘은 마지막 회인 3화 다르지 않은 우리 편입니다. 들어보시죠. 팟캐스트 라디오 드라마 제목 뉴라이트 제3화 극본 정순균 황우림. 윤호는 원룸촌 근처에 위치한 편의점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오른손에는 하얀색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다. 야맹증으로 인해 방거리가 잘 보이지 않는 윤호는 손에 든 흰 지팡이를 이용하여 전방의 장애물을 탐색하며 이동한다. 그의 발걸음이 편의점 앞에서 멈췄다. 야, 그건 아니지. 아니 진짜라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거 본 적 있어?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그 상황을 선배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야. 여기가 편의점이 맞구나. 밤에는 대부분 청력에 의지하면서 다니게 되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안 보이네. 소주가 어떤 거지? 윤호는 한참 동안 냉장고를 노려봤지만 그런다고 해서 원하는 음료를 찾을 수는 없었다. 윤호다. 선배 안녕하세요. 응, 안녕. 여기서 뭐하고 있어? 저 소주를 좀 사려고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소주는 어떤 거 찾아? 이슬 찾고 있어요. 몇 병 필요해? 5병이요. 에? 뭐 그렇게 많이 사? 설마 혼자 다 마시는 건 아니지? 아니요. 동아리 친구들이랑 같이 마시려고요. 근데 술 심부름을 너한테 시킨 거야? 밤에는 잘 안 보이잖아. 그렇긴 한데 같이 마시는 친구들이 다 시각장애인이라서요. 이 중에서는 그나마 제 시력이 제일 괜찮은 편이어서. 혹시 지난번에 말했던 그 시각장애인 동아리? 네, 맞아요. 한 명이 자취를 해서 가끔씩 이렇게 모여서 놀기도 해요. 8,000원입니다. 봉투 필요하세요? 네, 봉투 담아주세요. 저 이제 선배 팔 잡고 가도 될까요? 밤에는 잘 안 보여서. 그래. 선배 오늘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뭘 이런 걸 가지고. 윤호야, 혹시 나도 거기 껴도 돼? 네? 친구가 약속 펑크내서 갑자기 할 게 없어졌거든. 술도 마시고 싶은데 혼자 먹기엔 좀 그렇고. 안 될까?
저는 괜찮은데 친구들이 어떨지 모르겠어서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보세요? 편의점에서 술 사고 나왔는데 아는 선배 한 분을 만났거든? 근데 우리랑 같이 놀고 싶다고 하시는데 혹시 같이 가도 괜찮을까? 홀수라 사람도 애매했는데 우리 상관없어. 빨리 술이나 사와. 그래? 윤혜야, 안주 왔다. 빨리 온네. 뭐라고 하셔? 괜찮대? 아마도 환영하는 것 같아요. 윤호와 은별은 친구 자취방에 도착했다. 은별과 윤호의 친구들은 서로 간단한 소개를 진행하고는 바로 술자리를 시작했다. 자, 후배님들, 잔 드세요. 짠. 투명한 소주잔이 아니라 새하얀 종이컵으로 건배를 해서 경쾌한 타격음은 없었지만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다. 이미 술이 몇 잔씩 들어간 그들의 얼굴에는 슬슬 붉은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우리 술 게임이나 할까요? 후배님들, 어떤 게임 좋아해요? 저희는 보통 딸기 게임 같은 리드 게임을 좋아해요. 007빵이나 홍상 게임처럼 시력이 필요한 게임은 하기가 어렵거든요. 아하, 그렇겠다. 그럼 말 나온 김에 바로 딸기 게임 시작할까요?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좋아, 좋아. 그렇게 시작된 게임. 은별은 과에서 술게임으로 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게임을 잘했지만 이번 술자리에서만큼은 매번 벌주를 마실 수밖에 없었다. 뭐야, 다들 왜 이렇게 잘해? 저희가 다른 게임은 하기 어렵지만 리듬 게임은 좀 자신이 있어요. 저희 시각장애인 동아리 회원들끼리 리듬게임 하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아, 확실히 시각적인 기능 대신에 다른 감각들이 발달한 거구나? 완전 대단하다. 은별은 내친 김에 평소 궁금했던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윤호와 그의 친구들은 성심성의껏 그녀의 질문에 답해주며 서로 간의 오해나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그러고 보니 보통 편의점에서 혼자 음료 고를 때 어떻게 골라? 아까 보니까 혼자서 고르는 건 어려울 것 같던데. 제일 간단한 방법은 직원분들한테 찾아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대충 상표 색깔이나 촉감 같은 걸로 찾기도 해요. 음료캔 위에 보면 점자 같은 게 있는 것 같던데 혹시 그건 별로 도움 안 되니? 아, 그거요? 휴. 거기 있는 점자가 진짜 웃겨요. 맞아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네? 왜요? 거기 뭐라 써있는지 아세요? 콜라든 사이다든 환타든 전부 탄산이라고만 적혀있어요. 맥주도 테라든 카스든 다 맥주라고만 적혀있고요. 나머지 음료에는 다 음료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음료를 찾을 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헐, 진짜야? 아니,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냥 점자를 넣어준 게 중요한 거지 자세한 디테일까지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하는 수 없죠. 어차피 점자를 쓰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나는 점자가 붙어있는 것만 보고 우리나라의 장애인식이 많이 개선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들에게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았다니 너무 충격적이다. 우리 과에는 장애 학생들이 제법 있는 편이잖아? 근데 난 학회장이면서 이런 것에 너무 무지했던 것 같아. 이제부터라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어. 아, 잠깐만. 선배, 갑자기 불은 왜 끄세요? 일종의 시각장애인 체험이라고나 할까? 와, 진짜 불 끄니까 하나도 안 보인다. 아파라. 발가락 부딪혔어. 선배, 괜찮으세요? 선배, 오른쪽에 벽을 잡고 걸어와 보세요. 오, 확실히 안정적이다. 선배, 이쪽이에요, 이쪽. 몇 걸음 걷지도 않았는데 힘드네. 그럼 이제부터는 저희가 술 따라 드릴게요. 불을 끈 상태에서는 저희한테 맡겨보신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럼 후배님들한테 도움 좀 받아볼까요? 물론이죠. 그날
은별은 신기한 경험을 했다. 은별은 어두운 방 안에 앉아 종이컵에 든 술을 한 모금 마시며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고작 불 하나 껐을 뿐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어둠 속에서는 오히려 내가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했다. 새삼 시각이라는 기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실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점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장애는 그들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찾아온 것이기에 어떠한 비하도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동정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들을 동정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커다란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결국 모두 똑같은 사람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며 보다 서로를 자연스럽고 편하게 대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성우 소개. 해설 이채연, 최은별 역 김혜정, 권윤호 역 남대현, 친구 1 부학회장 역 이원우, 남자 1역 권재우, 행위 2 후배 1역 이소민, 교수 후배 2역 김유진, 편의점 알바 행인 1역 정순균, 김유진, 친구 2역 정보인, 남자 1의 일행역 김희온. 우연히 길을 걷다 발을 멈췄어. 너와 함께 자주 가던 내가 만난 세상. 이 코너는 중증 장애인 저전규원의 외출 기록입니다. 제가 외출하면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지요. 얼마 전 저를 2년 가까이 도와주시는 장영익 활동지원사님이 듣는 성경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성우가 읽어주는 성경책을 mp3로 만든 것인데요. 듣고 싶을 때 버튼을 누르면 들을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성경책이에요. 오늘은 저희 동네에서 듣는 성경책을 파는 새천년 기독용품점 사장님을 인터뷰해 봤어요.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부터 먼저 해주시고 여기가 어떤 곳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이 교회 용품 파는 새천년 기독백화점입니다. 여기는 이제 교회에 필요한 서적이나 찬송가, 성경이죠. 그리고 서각 같은 거, 또 예배상. 옛날에는 예배상 같은 서각을 제조를 했어요. 공장도 하고 이 서점 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공장은 안 하죠. 공장할 때는 아주 크게 했어요. 차가 2.5톤 차가 2대, 1톤 차가 1대, 또 봉고가 1대, 이런 3대가 전국에 다 배포를 했어요. 일로 인근 지는 한 2년밖에 안 됐지만 이 상동 안에 저 상동교 생기기 전에 그 83년도에 내가 저 상동 다리 옆에 83년도에 액자하고 예배상하고 서각 이런 거를 처음 시작했어요. 친구가 돈을 빌려줬어.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이 공장을, 액자 공장을 했어요. 액자 공장은 일반 액자. 그런데 이제 그 성화도 외도 섞여 있더라고. 그래 했는데 돈을 안 줘. 돈을 왜 안 주노? 돈 나오면 내놔. 돈을 안 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면 이 공장에다 인수해라. 그 액자 공장을 인수하면서 일반 액자를 만들어겠는 걸 없애고 그다음 성화를 내가 교회 다니니까 성화를 바꿨지. 떨어져 참 크게 했는데 IMF 전엔 참 크게 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부도 많이 맞았고 그래가지고 그리 조상동 교 옆에 시작해서 그질로부터 안 떠나고 계속 83년부터 계속 이어 상동에 있는 거예요. 힘들었던 거는 이 IMF 날 나고부터 계속 지금 안 좋았는데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러기 요새는 뭐 손님이 하나도 하루 종일 또 판매도 못 할 때도 있어요. 판매를 안 했고 교회에 필요한 성경 외의 용품도 다 있고 또 연말 되면 이 남성교회 여전도에 회계책 같은 거, 이 금전 출납부 같은 거, 또 봉투, 또 절기봉투 이런 거 감사 현금 11조 이런 것도 전부 다 해요. 지금 아프진 않은데 이 활용을 마음대로 못해요. 그게 뭐냐면 뇌경색을 맞아가지고 뇌경색은 풍이잖아. 그게 몸에 이제 백이 있어가지고 영 안 좋아요. 모든 것을. 그래서 걸음도 옳게 못 걷고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얼마 안 돼요.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이 용도방천에 운동을 전에 많이 했거든 내가. 근데 지금 자꾸 안 좋아가지고 이제 뇌경색을 맞고부터는 몸이 중심이 옳지 않아. 그래가지고 지금 무지리하게 아파가지고 걸음을 많이 못 걸어요. 권종태 사장님과 인터뷰를 하는 동안 가게 앞 가로수를 정비해야 하더라고요. 전기톱 소리 때문에 녹음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인터뷰를 더 많이 들려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한 가지 업종으로 일을 하는 것이 참 어려워진 시대인데요. 그래서 권종태 사장님처럼 오랫동안 한 곳을 지키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럼 새천년 기독용품점의 권종태 사장님께 노래 선물 보내드립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이 부릅니다. Take me home, country road. 내가 만난 세상은 제가 외출하면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되도록이면 매해 방송마다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인터뷰를 꼭 넣으려고 노력해요. 전기원의 행복한 라디오를 통해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오늘은 지난 방송에 출연하셨던 동료 지원사님의 소개로 또 다른 동료 지원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대구 장애인 재활협회 김상택 동료 지원가이신데요. 한번 만나보실까요? 제 이름은 김상택입니다. 저는 태생이 대천해수욕장협회 남포라는 조그마한 항구에서 태어났는데 언젠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까지는 천안에서 살았습니다. 천안에서. 그러다가 그 겨울방학 되면서 아버지 사업을 하신다고 마산으로 이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 30살 조금 전까지 마산에 살다가 다시 대구로 이사했다가 대구에서 어떤 사람 알게 돼가지고 서울에 가서 한 1년 가까이 제가 프로그래머 생활을 하고 다시 대구로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5년 8월에 교통사고를 당했고요. 그래서 장애인이 됐고, 그리고 재작년부터 여기 장애인 동료 지원가로서 활동하고 시작했고요. 재작년에 7월부터 12월까지, 올해는 4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일하는 것으로 계약돼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로동인데요. 예. 저기 대구공항 앞에 강변에 가명 쪽에 있습니다. 아, 집에서 오실 때는 길이 좀 멀겠네. 여기서. 멀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까울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양교역까지 가서 아양교역에서 1호선 타고 반월당역까지 왔다 반월당역에서 다시 2호선을 타고 여기 청라운동역에 내려서 이렇게 오면은 시간은 걸리지만 그렇게 먼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원래 중증 장애인들이 일하게 되면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예. 특히 뭐 서류를 꾸민다든지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이 반드시 생기게 되는데, 예.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근로보조인이 따라붙게 돼 있어요. 예.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증 장애인들을 섭외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이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는 걸 좀 꺼려하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무슨 돈을 주냐, 이건 사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거 섭외하는 게 조금 힘들죠, 사실은. 아는 사람 안 하면은 조금 힘들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잘하고 있다고 보다는 그냥 평균적인 일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률적,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한 달에 2명 정도 새로운 사람을 이제 발굴해서 이렇게 일을 하면 되는데, 그 정도는 맞춰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게 대상이 중증 장애인이다 보니까 1, 2, 3급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예 집에서만 생활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렇게 조금 난감한 문제죠, 사실은. 눈으로 봤을 때 저분은 중증 장애인이겠다 아니겠다는 어느 정도 분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은. 예, 일단 이게 제 소개부터 먼저 하죠. 저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예. 동료 지원가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몇 가지 하다 보면은 생활상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약간의 교통비라든지 그런 거를 지급해드리고 있으니까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더 좋다면 아마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죠. 선생님이 네. 저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딱 봤을 때요. 첫 번째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시는 사람이다. 첫 번째. 예. 또 두 번째는요. 그래도 생활상에 좀 어려운 점이 좀 있겠다라고 느끼고 있죠. 주로 하는 업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까 전에 밖에 나가서 중증 장애인들을 찾아본다 하는데, 예. 아까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어떤 게 있냐면은 간혹 이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찾아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는 일이 중증 장애인들이 일을 갖게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을 이제 충실히 하기 위해서 그걸 자주 찾아봐야 되겠죠. 그때그때 약간씩 다른 직업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찾아보는 중이었죠. 식이요법, 아까 옆에 양미된 쌤이 네. 식이요법이라고 물어보셨는데, 식이요법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그거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좀 동안의 얼굴을 가지는 게 이게 가장 큰 원인은 유전적인 영향이 큰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제가 결혼을 2021년도에 했어요. 사고는 95년에 있었고요. 5년에 딱
95년에 사고가 나고 21년도가 아니고 2001년도. 뭐 와이프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저기 나하고 사줘서 고맙다. 그럼 일단 집안일은 아무래도 아내가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요. 제가 도와줄 일은 조금 뭐랄까 큰 부분에서는 아주 조금밖에 없죠. 사실 해줄 수 있는 일은 뭐 돈을 조금 마련해 준다든지 아니면 설거지 좀 해준다든지 이런 간단한 일은 이제 해줄 수 있는데 더 큰 일은 잘 못해요. 제가 장애인이라서.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반했다. 이거는 실패로 가는 결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예? 왜 그러냐면은 한눈에 반해서 좋은데 느낌이 좋긴 좋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실패로 갑니다. 실패. 얼마 있어 이혼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처음 만나서 근 2년 정도 있다가 결혼했어요. 자꾸 이렇게 타진한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밥도 같이 먹어보고 집안 사람도 만나보고 이렇게 자꾸 이제 어떤 그 사람 알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 정도의 사람은 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지점이 있는데 너무 좋은 게 많아도 안 되고 나쁜 게 많아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반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나쁜 점이 반 정도 된다. 그 정도면 내가 감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배우자로서 적당한 사람이 아니겠느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결혼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많이 알아봐야 돼요. 뭐 1, 2년 살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알아봐야 돼요. 그래야 실패 안 하는 결혼이 되지 실패합니다.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다. 이거는 실패합니다. 2년 중에는 무난하게 넘어간 건 아니거든요. 알지 모를 어떤 다툼도 있었고요. 어떤 냉정기간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도 이 정도에서는 이거는 둘이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겠구나. 아니면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 정도에 우리 둘이 살아나가면 풀어나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겼을 때 결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건 돈 문제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둘이 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라도 이제 둘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신감이 생긴다면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결혼해도 그렇고 자기 혼자 살아도 그렇고 제일 먼저 와닿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는 각자 다 다릅니다. 그거는 해결하는 방법이. 근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학교 많이 다니면 돈 벌 수 있겠지 이거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 아니거든요. 돈 버는 문제하고 학교 다니는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이 뭘 잘하고 어떤 걸 흥미 있게 느끼고 있고 이런 걸 갖다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일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서 주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먼저 잘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올바른 직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목표는 조그마한 목표예요. 지금 아직 저희 집이 아직 없습니다. 조그마한 집이라도 이제 장만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택 동료 지원가 목소리 마치 음악 방송 DJ 같지 않으세요? 인터뷰 내내 김상택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리 방송국에서
음악 방송 진행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택 동료 지원가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FL 데이비드의 워드 띄워드립니다. 날이 추워지니 집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겨울이면 저는 오디오북을 많이 듣게 됩니다. 지금 흠뻑 빠져있는 오디오북은 천재 소독비라는 소설인데요. 용비야라는 무공이 뛰어난 사람이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천재 소독비는 28권이 완결인데요. 수성도서관에는 23권밖에 없어서 실로암 포네라는 앱에서 뒤편을 이어서 듣고 있어요. 수성도서관은 녹음실이 따로 있을 만큼 자체 오디오북도 만들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은 대부분 서울에 있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제작합니다. 수성도서관은 실로암에서 제작한 오디오북을 구입해서 구비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는 실로암 포네라는 앱이 있는데요. 자체 제작한 오디오북은 이 앱에 들어가면 모두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앱으로 듣는 것보다 수성도서관에서 CD로 듣는 걸 더 좋아해요. 앱으로 듣는 것과 CD로 듣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고 PD님이 물어보시던데요. 음악을 듣는데 말이죠. LP로 들을 때와 CD로 들을 때 느낌이 다르죠. 그럼 미묘한 감성의 차이랍니다. 이번 겨울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야기에 한번 몰두해 보시면 어떠신가요? 저한테 이야기는 오디오북이지만 누군가에겐 드라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책일 수도 있겠지요. 이 이야기가 주는 몰입은 다른 세계에 잠시 다녀왔는 느낌을 주는데요. 저는 이야기 안에 몰입했다가 빠져나올 때의 그 어리둥절함과 허전함도 좋아한답니다. 이게 바로 이야기의 힘이라고 그러더군요. 이야기의 힘 다들 경험하신 적 있으시지요? 그럼 크랙 실버의 Oops, I Did It Again 들으면서 전규원의 행복한 라디오 2022년 첫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올해 다시 뵐게요. 청취자 여러분 행복하세요.